여러분 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1급 기능 총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기능 총정리를 한 후에 GTQ 포토샵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에 걸쳐서 포토샵 1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토샵을 실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했습니다. 자, 저는 포토샵 CC 2019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실 때 CS4라든지 또는 CS3를 가지고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요. 한글판으로 보실 수도 있고 영문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판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영문판은 적응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영문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 한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이 틀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 기능으로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CS2도 마찬가지예요. CC 2019도 그렇고 기본적인 뭐 레이어라든지 선택 이런 기능들은 전부 대동소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연습은 CC 2019로 하셔도 돼요. 어도비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죠. 그런 것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파일에서 New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이즈로 여러분이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가로와 세로를 항상 픽셀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인치나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것들로 지정하는 것은 일단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무조건 픽셀로 기준으로 하니까 픽셀 기준으로 하시고 보통 400에 500 또는 600에 500 요 두 가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00에 600에 500이다 한다면 여기서 600에 500 하고 가로 사이즈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7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 다른 해상도로 나오는 건 없어요. 없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RGB는 반드시 이 RGB로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제 예전 버전은 RGB 같은 거 모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일단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사이즈는 꼭 픽셀로 잡는다. 그 다음에 600에 500이거나 또는 400에 500 이 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크리에이트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툴 팔레트, 그 다음에 메뉴바. 자, 여기에 메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툴 팔레트죠. 두 가지가 되겠고요. 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작업하실 때 필요한 건 여기 전부 툴 팔레트에 들어가 있고 메뉴들은 전부 이제 위에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업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 있어요. 안내선 꺼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용 안 하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를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가 사이즈가 픽셀 단위로 돼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문제에는 픽셀로 전부 나오는데 맞춰서 안내선을 꺼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센티미터나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픽셀로 바꿔주세요. 만약에 픽셀로 안 보이신다 하면 센티미터나 이런 걸로 보이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0부터 600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500으로 잡았죠. 근데 이게 500이 아니고 뭐 80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200 나온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센티미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럴 때는 Edit, Preference 들어가셔서 General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여기에 Unit and Ruler라고 나와요. 이 Unit and Ruler로 가서 유닛 부분에서 단위를 반드시 룰러에서 픽셀로 바꿔주시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별 10개 꼭 기억하세요. 기출문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선택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도화지를 열어놓고요. 이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윈도우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팔레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레이어, 채널, 패스 나오는데, 자, 채널은 뭐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와 패스 반드시 여러분이 쓰셔야 될 팔레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윈도우에 가면 인포라고 있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윈도우의 인포, 레이어, 패스, 또 하나는 히스토리.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에디트 언두 금방 한 명령 취소가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한 상태 전으로 돌아가려면 무조건 여기 히스토리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네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팔레트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팔레트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은 뭔가 작업을 하려면 무조건 선택이 일단 돼 있어야죠. 그래서 선택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눌러보시면 두 가지 선택 툴. 자, 이거는 픽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픽셀씩. 근데 이런 거는 뭐 거의 나올 예상이 없고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사각형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 원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 라쏘 툴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 다음 폴리곤 라쏘는 땅땅땅땅 클릭 클릭 더블 클릭 하면 처음하고 끝을 이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선택이에요. 자, 이 포토샵에서 선택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지만 뭘 할 수 있죠. 포토샵은.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원형 선택 툴로 이 꽃을 선택을 하면 이 꽃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선택을 했으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이동 툴.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때 나오는 컬러는 여기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나오게 된다. 그죠? 자, 컨트롤 Z. 금방 한 명령 취소. 언두죠. 언두 기능. 그죠? 컨트롤 Z. 자, 그 다음 여기 배경 컬러 또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죠. 더블 클릭을 해서 내가 컬러를 바꿔주고 OK 해주면 다시 얘를 옮기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배경 색깔, 도화지 색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거는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이라고 하죠. 이 전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를 누르면 내가 어딘가에 색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택 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면 이런 식으로 원형이 내 맘대로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면 정원. 이것은 여기 있는 사각형 선택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Shift 정사각형 띄면 그냥 내 맘대로. 자, 그 다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합쳐서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선택 없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곳과 여기 동시에 다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 구역, 요 구역 한꺼번에 이만큼 선택해서 움직이고자 하는데, 자, 이게 선택 툴이 하나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린 다음 또 그리면 먼저 번 없어지기 때문에 동시 선택, 즉 다중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때는 Shift를 누르면 선택하는 툴 십자 표시 옆에 플러스라고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동시에 여러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해제는 바닥 화면 선택
선택한 부분, 외 부분을 클릭을 하거나 컨트롤 D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D.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시는 겁니다. 이게 GTQ 시험을 보실 때 의외로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숙달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단축키들은 되도록이면 다 외우시는 거예요. 드래그, 컨트롤 D, 선택 해제. 자, 그 다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선택 툴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화살표로 바뀝니다. 그러면 선택 구역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빼지면 십자 표시가 나오고 클릭 드래그 하면 다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동시 선택 쉬프트 드래그.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형 선택 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합쳐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빼야 할 경우가 있죠. 자, 이 부분만 파야 돼요. 그때는 Alt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선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해서 뭐 하겠느냐 하시지만 여기를 색깔을 지정을 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색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Alt, Delete 해주시면 색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래서 우리가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모든 걸 선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Alt 누르고 누른 상태에요. 클릭 드래그로 해주면 빠지게 되겠죠. 선택 부분이 빠집니다. 그것은 안쪽만 뺄 수도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 Alt, Delete. 자,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선택 툴, 여기 있는 사각형 원형이 있는데, 자, 사각형 그릴 때 정사각형은 Shift. 그렇죠? 자, 정사각형 그릴 땐 Shift. 그 다음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어요. 자,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때 Shift. 그죠? 자, 그 대신 여러 개를 선택하려고 Shift를 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그려버리면 선택 툴 옆에 플러스가 나와서 나는 여기에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정사각형 선택이. 그죠? 이때는 자, Shift를 지금 누른 상태예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떼었다가 다시 누르세요. 그러면 합쳐지는 정사각형 선택. 자, 아시겠죠? 자, 드래그 하면 정사각형이 아닌데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이 되고요.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여러 개를 동시 선택하려고 Shift를 누르게 되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단축키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떼었다가 다시 누르시면 된다. 이것은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Alt키로 빼줄 수 있고, 자, 이것도 정원으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lt를 띄었다가 다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컬러를 집어넣어야 할 때는 전경색과 배경색,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 중에 포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원하는 색 선택하시고 OK 한 다음 Alt, Delete 눌러주시면 색을 넣어줄 수 있고요. 명령 취소, Ctrl Z.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했던 여러 단계의 명령을 취소할 때는 윈도우에서 히스토리 가셔서 여기서 내가 한 모든 작업들이 여기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곳까지 가서 클릭해 주시면 그 부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Ctrl Z는 이게 안 되죠. 한 번밖엔 안 돼요. 한 번. 그래서 히스토리를 여러분이 쓰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한 방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실수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원을 그리는데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어디가 기준이 돼요? 자, 지금 그렸더니 기준점이 어디가 됩니까? 좌측 상단점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원이 커지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게 작업하다 보니까 어떤 위치에
요렇게 된 이 위치에 정확하게 여기에 중심이 되는 이런 원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보면 원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럼 여기에 중심점을 잡고 대충 여기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한다고 여기 정확하게 중간에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립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기준점이 되는 여기에 기준점이 되는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을 그리겠다. 그러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Alt키는 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중앙으로부터 커지네요. 자, Alt키도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선택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Alt키가 빼는 걸로 먹습니다. 빼는 걸로 적용돼요. Alt키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하지만 내가 중앙으로부터 커져야 될 때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을 때는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도넛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중앙에 빼야 되겠어요. 근데 Alt키를 누르면 뭐라고 됐어요? 이렇게 빼져버린다고 했죠. 그죠? 근데 난 중앙으로부터 커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Alt를 지금 누른 상태죠. Alt를 띄었다가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커지죠. 이 상태에서 정원 Shift를 동시에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네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각형이든 원이든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도형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미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고 그리면 빼주는 기능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자, 이 상태에서 중앙으로부터 커지면서 빼고 싶다. 그러면 Alt를 일단 한번 누른 상태에서 떼었다가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이 나오는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Alt 떼었다가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시고요. 자, Alt키 눌러서 떼었다가 다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중앙으로 커지게 되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Alt. 자,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Alt키를 계속 떴다 눌렀다 해도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클릭해서 드래그한 상태에서 Alt를 띄었다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이 나오고 Alt를 계속 누르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선택이고요. 자, 여기 있는 라sso 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걸 뭐로 선택해요? 이동 툴로 원하는 물체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라sso 툴이고요. 폴리곤 라쏘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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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계속 직선으로 이어지는 모양을 만듭니다. 예. 자, 그래서 라sso 툴은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마우스로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예. 자, 그리고 요거 이동해 보면 이렇게. 그죠? 이게 이 GTK 시험이 아주 정교하게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600에 500밖에 안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면 이걸로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게 땅땅땅땅 찍어 주셔야겠죠? 예.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확대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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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Alt키 눌러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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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손바닥 위치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일부분만 확대할 수도 있고요. 손바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자, 단축키 외우세요. 손바닥은 어떤 툴을 선택하고 있어도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바뀌어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 언제든지 바뀌고 스페이스바 띄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잘 기억하세요. 이 스페이스바 많이 씁니다. 자, 이거 확대해서 작업할 때는 무조건 이거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택 툴 또 있어요. 퀵 셀렉션 툴이라고 있네요. 자, 이것은 내가 클릭한 위치 주위에 비슷한 색이 다 선택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택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자, 이걸로 축소해 볼까요? Alt 키 누르면 축소, 클릭 확대. Alt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축소, 스페이스 움직이고요. 자, 여기서 이동 툴로 띄워내면 떨어지게 되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선택 부분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퀵 셀렉션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비슷한 색들을 잡아요. 그렇지만 주위에 비슷한 색이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선택이 돼 버리겠죠? 예, 그런 건 명심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비슷한 색까지만 선택이 된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매직 밴드 툴입니다. 이것은 내가 찍은 자리와 비슷한 주위색 선택. 클릭.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선택하니까 여기 없어지네요? 여기도 선택하려면 Shift 눌러서 땅땅 찍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내가 지금 찍은 자리가 여기라고 가정한다면 마술봉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찍은 자리와 비슷한 주위색이 전부 선택되는 거죠. 예, 그 대신 만약에 이 부분 색이 틀리다. 여기는 틀리고 여기는 같다 한다면 주위에 같은 색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만 선택이 되게 되겠죠. 자,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여기를 선택하죠? 자, 이런 식으로 Shift 눌러서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아무리 해봤자 이쪽 꽃 선택되나요? 아니죠. 중간에 다른 색이 걸쳐 있기 때문에 막혀 있어서 선택이 안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막혀 있는 데가 없죠. 비슷한 색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레이아웃하고 팔레트도 보고 그 다음에 선택 툴과 이동 툴, 그 다음에 기본 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익혀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